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셔서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해시태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지수에 관련된 해시태그들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가까스로 2,400포인트 턱걸이로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는 이렇게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40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PC 근원 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물가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상승하면서 오늘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고요. 또 기관도 매도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연초에 정말 1월 효과로 잘 달려왔었는데 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는 다시 박스권 장세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3월 증시는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전 공무원 연금공단 단장님 그리고 이창훈 한양대 교수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황스타그램은 모시기 어려운 분들만 자리를 주셔서 이 자리가 계속 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 장중에 오늘 2,400선이 붕괴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글쎄 뭐 이제 연초부터 좀 예상외로 시장이 강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왔죠. 그렇죠. 사실. 갑자기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하는 거는 필요한 상황이 돼 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받는 계획 자체는 지난번에 이제 2월달에 FOMC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실은 조금 파월 의장이 좀 이렇게 시장을 누르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간다. 그런데 경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상황이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더 뛰어 올라갔는데 그 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고용 데이터도 굉장히 강하고. 놀랐어요. 고용 데이터는 진짜. 예. 그런데다가 또 물가 데이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물가 데이터도 생각보다 강하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면 뭐 다음 달에 금리를 50bp 올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진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뭐 금리 인상은 막바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더 연준이 긴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정받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이나 이런 거 보면서도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6%까지 가는 거 아니야,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1월, 2월 나오는 데이터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시장에 부담되는 거는 이제 3월 달에 그러면 그 FOMC에서 미국 연준에서 혹시 뭐 당연히 지금 생각할 때는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25bp 올리고 그럼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혹시 50bp 올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계속 물가가 높게 나오면 그럼 그 후에도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6%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3월 달에 FOMC에 대한 경계심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혹시 50bp를 올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고 25bp를 올리더라도 조금 센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의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그럼 한 4월 달에 이제 3월 달 데이터가 나올 텐데 2월까지는 높게 나올 텐데 3월 달부터는 작년 3월부터 물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생각인데
그대로 간다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3월 달도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좀 투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보시면 좀 짜증나는 거는 우리가 연준의 입만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네네.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갑자기 뭐 이게 올랐다 갑자기 떨어졌다 뭐 이래 버리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상황들 저 사람 위에 맡겨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역할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말도 계속 바꾸잖아요. 연준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 경제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데이터는 물가 데이터잖아요. 물가죠. 예. 근데 물가 데이터 이전에 또 관심 있게 보는 건 고용 데이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한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 물가를 나누어서 보면 하나는 상품 물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원유가, 유가에 많이 연동되는 거고 상품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 물가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 밥 사 먹고 뭐 극장 가고 뭐 미장원 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여행 가고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사람들의 소득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임금 데이터나 고용 데이터가 조금 낮아지지 않으면 그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고용 데이터, 임금 데이터, 또 물가 데이터 이런 걸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거를 좀 미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뭐랄까요? 좀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이제 뭐 초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경기 침체에도 주식이 오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로 침체할 거냐. 그러니까 늘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향후에 계속 벌어들일 돈, 그 뭐 영업이익일 수도 있죠. 쉽게 생각하면 그 영업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그게 이론적으로 주가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앞으로 벌 수 있을까 하는 게 1번. 그거는 경기하고 관련돼 있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금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기업 실적, 금리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뭐 아주 하드 랜딩, 작년 연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R의 공포, D의 공포 그런 얘기 방송에서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런데 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서 물가는 낮아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 뭐 말만 굉장히 좀 무성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래 시대니 뭐 리세션의 시대니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주식 살펴보니까 막상 경기 침체 시작하면 주식이 약간 반등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긴 했더라고요. 그동안의 과거를 좀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장세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횡보장, 뭐 테마주, 일부의 테마주, 국내 주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 뭐 종목별 장세, 뭐 이런 시장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CIO로 오래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배분이나 이제 시장, 매크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앞 시간에도 보니까 종목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또 그런데 특화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그런 테마를 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테마를 뭐 미리 좀 가서 길목지키게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반인들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테마와 우리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가 트렌드와.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유행이죠. 근데 트렌드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긴 추세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뭐 지난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제일 큰 트렌드는 사실은 뭐 환경, 뭐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마보다는 그런 트렌드, 추세 그런 쪽을 조금
같이 편승하는 게 조금 편안하겠죠. 뭐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향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 좋은 지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민연금 운용자산 규모가 915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예금 4대 연기금 운용자산의 특징도 좀 궁금해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각자.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연금하면 압도적으로 큰 게 국민연금이고 네네네. 나머지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은 뭐 규모는 몇십 조 되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작고 군인연금은 지금 완전히 고갈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운용할 자산이 없고 정부의 세금 보조로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자산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화 돼 있죠. 네. 자산이 규모도 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자산 군별로 보면 주식 또 채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영어로 얘기하면 얼터너티브 에셋인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말고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도 있고 벤처 캐피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 자산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것들이 국내 부분이 있고 해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금의 자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 국내와 해외 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자산을 계속 넓혀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익률의 안정성을 위해서 주식보다는 조금 대체 투자 자산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또 그럼요. 처음 알았네요. 예, 전 주식에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런 가치가 상승하는 곳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자산 배분, 자산 배분 또 분산 투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트폴리오가 있군요. 그럼요. 그게 뭐가 약간 좀 매뉴얼화 되어 있나요? 그 연기금 자체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단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략적 자산 배분 그 비중이 5년 정도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한 1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해가는 과정이고 그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밴드를 두고 허용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이 사거나 조금 팔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이렇게 연기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확실히 주가에 영향이 있고 굉장히 많이 빠지면 또 연기금이 또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의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연기금 또 이 기관의 이 수급의 특징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뭐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안타까운 점이죠. 왜냐하면은 연금의 특히 이제 국민연금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좀 사주고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가면 좀 팔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개인들도 투자하기가 되게 좀 편안할 텐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자체가 국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해외 비중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증시의 안전판 그런 역할을 좀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주가 코스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정책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연금, 거기도 다 연금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워낙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장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들을 가져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뭐 기관 투자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런 역할을 앞으로 좀 더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7%그 정도 돼 있는데 큰 방향은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비중을 높여 나간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하는 배경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MSCI 월드 인덱스에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뭐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규모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연못 속의 고래다 이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을 때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길게 보면 연금이 고갈될 텐데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 있어야 그 후에 연금이 좀 고갈되더라도 이 연금제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의 순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자금이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모여진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니까 네. 그런 돈들이 좀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줘야 이것들이 좀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인 뭐라고 연기금에 대한 개혁이 좀 있을 필요성도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연금 방향이나 이런 거. 지금 연금 계약 이야기가 주로 뭐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 이런 이제 돈 내고 돈 받는 구조에 대한 연금 계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묶여서 네네.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쉽네요. 벌써 보내드려야 돼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요 국민연금, 연기금 이런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 연금공단 단장님이신 이창훈 한양대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황스타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졸탄쇼 당첨자 있습니다. 이 방송 재미있고 좋네요. 굿! 아싸! 공연 티켓 함께 유플렉스 가지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유플렉스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포탄에 올려놔 있으니까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스타킹입니다. 감사합니다.